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카드 22번째 시간, 오늘은 6번 연인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카드죠. 아주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타로 같은 경우는 연애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감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연인카드는 그림도 아름답고 단어들도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림의 카드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연인은 러브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은 사람하고 관계 맺게 하거나 때로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나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갈등의 기로에 서 있거나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내가 행동해야 될 때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천사에 대한 얘기도 한번 그림이 얘기 드렸었지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큐피트 천사라고 했었고요. 라파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얘기도 쭉 한번 나눠드리면서 영지주의자에 대한 얘기도 쭉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6번의 연인 카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주 행복하고 행복해하는 그림의 카드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이 그림에 보이는 러브라고 하는 단어처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카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6번의 연인 카드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제가 다른 카드와 비교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3개의 그림의 연인 카드들을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버셜 웨이트 옆에 비너스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비너스는 우리가 가장 보기 쉬운, 우리가 이 6번의 러브타로에서 가장 말하기 쉬운 비너스 그림의 카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여신의 이름도 비너스고요. 6번 카드도 위에 러브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황금색의 머리카락을 쫙 늘어뜨리고 여신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요. 그래서 여신 타로 그림에도 보다시피 다른 그림의 카드들과는 조금 달리 아주 그림이 뚜렷하게 본인의 혼자만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뒤에 그림에서도 이게 장미꽃이 활짝 펴 있지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의 카드고, 두 개의 상징들, 불과 같은 이런 상징들은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나오는 불과 나무와 같은 이런 상징들은 이 여자 뒤에 등불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꽃이 피어 있는 걸로 이걸 대신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요. 열정적인 사랑의 본능에서부터 새로운 예술적 창조성 이런 말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비너스 여신은 아프로디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고요. 창조적인 어떤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이 비너스의 특징이지요. 엄마 여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딸 여신의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딸은 아주 감성이 뚜렷하고 있는데 멋부리고 그 다음에 이성에 관심 많고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 이 비너스 여신에 있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그림의 카드는, 이 그림은 유니버셜 가디스라고 하는 그림의 타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기도 이 6번의 러브 카드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비너스 여신에 대한 그림이 많이 대부분 다 설명을 비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요. 그 물결이 이 여인의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생명력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돌고래가 2마리가 위로 힘껏 솟구쳐 오르지요. 감정이 물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서 돌고래 2마리가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결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항상 감싸고 있고 또 아름답고 자신의 미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상반신을 거의 노출도 하고 있는 그림의 카드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6번의 이 비너스 여신을 다 감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다. 감정이 이 사람을 모든 걸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행복을 다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그림의 카드는 골든 타로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로도 이제 사람이 2명이 나오지요. 이 골든타로도 유니버셜 웨이트와 많은 상징들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로가 봐도 남자 여자 2명이서 옷을 벗고 있으면서 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너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때로는 이제 뭐 사랑이란 단어 안에 섹스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설명은 하나하나 차곡차곡에 대한 설명은 뒤에 가서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골든타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약간 수줍은 듯한 그림이기도 하지만은 또 나무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내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걸 나타내고요. 나무는 아무래도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지는 않지요. 그래서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한 심정, 때로는 약간 수줍은 심정, 때로는 안전을 위해서 나무를 꽉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 위에는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이 여자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듯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가 불안해하고 때로는 안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는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불안해하거나 때로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듯이 머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여자 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죠? 이거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영국에 보면은 이탈리아라든가 유럽 지역에 보면 그냥 사냥개입니다.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사냥개지요. 그 개가 발을 단정하게 모은 모습으로 그 여자 발 밑에 있습니다. 아마 이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강아지는 아주 충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개가 상징하는 것들도 사람하고 아주 충직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개가 이 여자분의 사냥개니까 보호자 역할도 합니다만은 이 여자가 불안해하고 때로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이 개가 그 여자들한테 이 여자에 대해서 불안함을 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여자가 숲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무를 꽉 잡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나무를 잡고 있는 것과 이 여자가 어떤 나무 잎을 잡고 있는 것 자체들 전부 다가 불안함의 상징입니다. 그 여자 머리 위에 새도 한 마리 있죠.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에는 여자 등 뒤에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지혜와 욕망을 상징하는 뱀이기도 하지만은 이 골든타로에서 있는 여자 위에 있는 새는 외부에서부터 이 여자한테 소식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뭐 토르라고 하는 그런 새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원에서 아주 숲에 우거진 곳에서 숲 밖은 불안한 상황이고요. 숲 안에는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 이 여자가 외부에서 단절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새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여자한테 불안함을 제거해주면서 안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그런 류의 카드입니다.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상징을 더 추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인 그림의 카드입니다. 이 연인 그림의 카드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하늘의 태양이지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 뒤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은 이 천사 등 뒤에서 아주 강하게 빛을 내뿜으면서 천사의 뒤에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이 카드 그림에서 당신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후광의 역할을 하고요.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때로는 뭐 길을 가는데 어둠이 없도록 내가 길을 가는데 비춰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태양이 비친다의 의미는 누구나 다 드러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벗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도 이게 숨겨져 있는 관계라든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관계라든가 뭐 비밀 연애라든가 이런 느낌의 카드는 아닙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알아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드러난 행동, 나타난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다는 의미는 그 태양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갈 길을 밝혀주고 우리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한 6번 카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선택과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태양이 빛이 주고 있다는 의미는 당신이 한 선택과 당신이 한 관계에 대해서 그 태양이 응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후원해주고 있는 것이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크게, 굳이 너무나 커서 카드 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카드 밖으로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행동,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아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응원하고 잘 되기를 빌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태양의 의미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 모습을 한번 보지요. 이거는 라파엘 천사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나타내는 큐피트 천사 같은 걸 말을 합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머리가 아주 위로 바짝바짝 비쳐 올라가면서 힘을 나타내는 붉은색도 있고요. 약간 컬러풀하면서 황금색의 기색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어떤 존귀함, 여러분 황금색은 지배자의 색이고 리더의 색이지요. 그래서 이 천사가 머리에 이런 황금색의 빛을 뚜렷하게 뿜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 둘의 사랑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의 날개가 크게 쫙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을 나타냅니다. 천사가 갖고 있는 힘을 나타내고요. 머리에 황금색의 빛이 막 올라가는 것들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나타내지요. 천사가 보라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라색이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 색이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색이고, 연인 카드는 선택하고 어떤 관계 맺는 거에 의미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보다도 좀 더 그 윗단계로 선택해야 되고 관계 맺는 얘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 천사가 보라색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으로 좋은 선택이고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입니다. 훌륭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천사의 날개와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황금색과 몸에 보라색의 옷을 입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손바닥을, 천사가 양 손바닥을 높이 들고 있으면서 두 사람한테 손바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은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만은 공격하는 역할도 하지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당신을 해칠 흉기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면서 너네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이지, 내가 너네들이 방해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해코지할 뜻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양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등 뒤에 불꽃이 피어오고 있죠. 불꽃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은 양의 기질은 생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게 불꽃의 모양들 위로 쫙 타오르고 있지요. 그 다음에 불꽃의 숫자가 몇 개일까요?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2개는 1년 12달을 상징합니다. 1년 12달 불꽃을 태우고 있다. 그러면 이 불꽃은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 신성한 불꽃이고요. 사랑의 불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1년 12달 앞에 있는 상대편한테 태우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또 이 불꽃이 이 남자의 등 뒤에 있습니다. 남자의 등 뒤에 있다는 의미는 이 사람은 그 불꽃을 앞세우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 불꽃에 충분히 응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관계 맺는 것은 항상 좋은 선택이고 생명력이 있는 선택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이 불꽃의 남자 등 뒤에 있는 생명나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12개가 있으면서 1년 12달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등 뒤에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 뱀이 이렇게 칭칭칭 휘감고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사과나무, 때로는 이게 사과나무로 표현했지만은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에서 뱀은 지혜와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등 뒤에서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알려주고 있느냐?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걸 한 개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다 보니 지식에 눈이 뜨이게 될 것이고요. 지혜의 어떤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뱀이 여자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적인 얘기가 들어가지요. 그 대신에 이 뱀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사람이 밝은 대낮에 축복을 받으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보니 사랑이 가득 찬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관계를 일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뱀이 지혜와 욕망을 상징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뱀 나무 위에는 이 나무도 물론 역시 생명나무에 포함이지요. 왜? 이 나무의 열매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냐?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영어를 모를 때는 영어에 대한 생명, 수학을 모를 때는 수학에 대한 생명,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알려준 지식을 열매를 이 여자가 먹음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서 지금보다는 더더욱 높은 세상, 더 높은 곳에 있는 상황들을 알게 된다. 때로는 그걸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더더욱 자꾸 더 높이 있는, 더 멀리 있는,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과나무 열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천사가 구름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구름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의미의 뜻은 구름은 신성함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림이 완전 흑백 느낌은 아닌데 위에 보라색의 그림이 밑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림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함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보라색 색깔도 있고 흰색이기 때문에 신성한 알지 못함.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감정은 미지의 세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천사가 축복하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옷을 벗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무엇일까요? 숨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춤이 없다는 뜻이고요. 내가 당신한테 보여주는 것은 나의 진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을, 벗은 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연인하고 선택하고 관계 맺기 할 때는 내가 당신이 바라보는 모습이 전부 다입니다. 내가 딴 생각이 있다라든가 당신한테 숨기는 것이 있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순수하다, 감춤이 없다. 내가 그 상대방한테 하는 행동, 선택, 관계들은 진심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서로의 시선을 한번 보면은 앞에서 봤던 여러 그림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골든타로에서는 두 사람이 나왔죠. 근데 골든타로 그림에서는 두 사람의 시선을 마주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두 사람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있지만은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약간 위에 천사를 보는 듯한 그림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요. 여자는 이상적인 모습의 시선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관계에 대해서 올인하는 그림이기는 한데 여자는 남자의 그런 선택과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선이 내가 좀 더 멋진 선택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어떤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약간 이상적인 눈빛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여성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그림들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다니다 보니 이런 얘기도 막 나누게 되는데 우선 여성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지요. 암컷이 강한 수컷을 원하고 여자가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원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하였고 동물들이 진화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 그림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여자는 좀 더 멋진 어떤 남성 수컷을 얻음으로 인해서 종족 번식에 대해서 좀 더 훌륭한 이세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시선을 높이 두고 있으면서 인간이 아닌 천사의 그런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여자의 시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남자는 여자를 보는데 여자는 시선이 좀 딴 데가 있다. 이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좀 어떤 키워드 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걸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이제 이 산이 가장 높이 있습니다.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에서 산은 많은 그림의 카드에 산이 있는데 이 6번 연인에 있는 그림의 카드에 산이 가장 높이 있습니다. 가장 높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상징하는 산의 높이는 산이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물질, 때로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성적이든 재물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연인 카드가 높이 솟아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현실적이고 그만큼 물질, 때로는 사랑, 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거에 대해서 욕망은 높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아주 현실적인 그림의 카드고 많은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의 카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상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카드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책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46페이지에 연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어려운 영어 단어는 아니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인 더 러버스 카드는 사랑과 관련된 관문으로 생각하고 읽기 쉬운데 실제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여러 상황의 선택에 등장합니다. 카드 읽을 때는 선택해야 된다. 때로는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뜻을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다른 모든 상황에서 이 카드를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드 읽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6번의 연인 카드의 읽기는 관계, 선택,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질문할 때는 이 카드를 볼 때는 남자의 위치에 모든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거기 위치에 있습니다. 여자의 위치에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직장, 학교, 회사, 돈 이런 것들은 나는 그걸 간절하게 100% 원합니다. 근데 그 돈과 직장, 학교 이런 것들은 나를 100%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정도는 되는데 올인한다 느낌은 아니지요. 그래서 관계, 선택,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남자는 상대편을 바라볼 때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는 즉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바라볼 때 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선택을 잘하라,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바라보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취직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회사는 그 여자의 위치에 있겠지요. 그러면은 질문하는 사람은 남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여자라고 하는 위치를 보면서 내가 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그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취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선을 100% 집중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래 너가 오면은 좋기도 한데 나는 더 좋은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선을 높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의미의 뜻은 너무나 높은 단계,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도 9급, 7급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법고시 하거나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무원 시험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높이 있는 것은 욕심내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연애로 오게 되면은 좋은 관계, 선택,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나왔던 말이 똑같이 나오죠.
나는 상대방을 매우 좋아하고 상대방한테 올인을 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뜻이 양다리를 걸친다라든가 다른데 본다라든가 이러지는 않지만은 나는 당신이 좋기는 한데 혹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돈을 바라보지만은 그 돈은 내가 보는 것만큼 나한테 오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의 뜻이고요. 건강으로 가게 되면은 의사, 병원, 치료법 등을 잘 선택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내가 뭘 바라보는 병원, 의사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방향 저는 뭐 그렇게 꼭 개념케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역방향은 이 6번의 연인 카드가 선택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역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고 내가 잘 선택했을까? 내가 한 선택이 올인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하면서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인 카드 그림을 바라볼 때는 단어가 사랑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단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관계와 선택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관계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의 뜻이 숨어 있다. 그래서 너무나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상대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100%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나를 100%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면 그러면 이거 뭐 별로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카드의 근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읽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맞는 거는 다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듯이 읽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메이저 카드 6번 연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영상도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게 꾸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